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교재는 1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바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입니다. 배점은 20점이고요. 오늘 실습 파일은 샘플 3번 파일을 열어서 같이 실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해당 파일이 없으신 분 같은 경우에 유튜브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접속하셔서 파일을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은 보고서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괄로 1번이에요. 다음의 지시사항 및 화면을 참조하여 회원 목록 보고서를 완성하라고 합니다. 각 3점이고요.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해서 총 15점의 배점이 되고요. 해당 보고서 유형에서는 15점은 반드시 획득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보고서의 정렬 기준을 추가하라고 하네요. 자, 정렬 기준 추가하는 거 어렵지 않죠? 조금 이따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구분이 같은 경우에 성명을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을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구분 머리글 영역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하여 출력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반복 실행 구역을 설정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구분 머리글 영역이 시작되기 전에 페이지가 바뀌도록 그러면 페이지 바꿈을 설정해주면 될 것 같다. 그쵸? 크게 어렵지 않게 실습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구분 머리글 영역의 txt 구분 컨트롤에는 조금 이따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txt 구분 컨트롤은 그림에서 해당 부분이에요. 그래서 해당 부분의 컨트롤 이름이 txt 구분이 되는데 해당 컨트롤의 세부 구분 필드 내용이 표시 예와 같이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을 설정해 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표시 예를 보게 되면 이 골드라고 나온 내용이 세부 구분 필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컨트롤 원본을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한번 적어보게 되면 컨트롤의 말 그대로 원본을 설정을 해줄 건데 이때는 는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별표가 있네요. 그쵸? 자, 별표를 큰 따옴표 안에 적어주고 그런 다음에 연결 연산자인 앰퍼샌드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세부 구분 필드를 적어주어야 되는데 이때 필드명은 대괄호 안에 구분을 해주죠. 그래서 세부 구분이라고 적어준 다음에 그리고 뒤에 별표가 하나 더 있죠. 앰퍼샌드로 연결하고 별표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내용 한번 볼게요. 본문 영역의 txt 순번 컨트롤에는 자, 해당 부분이 txt 순번 컨트롤인데요. 여기에 어떤 것을 설정을 하라고 해요. 그룹별로 순번이 표시되도록 관련 속성을 설정을 하라고 하고요. 해당 유형의 문제도 종종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됩니다. 시험 문제에 나올 때 99% 이상 그룹별로 순번을 표시하라고 해요. 그래서 아래쪽의 그림을 보게 되면 이 골드라는 그룹에서 순번을 1, 2, 3, 4 해서 이렇게 순번이 표시되도록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때는 두 가지 속성을 이용을 해서 그룹별로 순번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속성을 설정하면 되냐면 컨트롤 원본을 설정을 해 주어요. 컨트롤 원본을 1로 설정을 해줍니다. 컨트롤 원본을 1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누적합계 속성을 이용을 해요. 누적합계 속성을 그룹으로 이용하게 되면 첫 번째에 있는 게 1, 두 번째 있는 게 1, 세 번째 있는 게 1, 네 번째 있는 것도 1이죠. 왜냐하면 컨트롤 원본을 1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누적합계 속성을 이용하게 되면 1이 나오고 두 번째에 나오는 거는 누적합계이기 때문에 2가 나오고 세 번째 나오는 거는 2랑 1을 더해서 3이 나오고 네 번째 나오는 거는 3이랑 1을 더해서 4가 나오죠. 그래서 그룹별로 순번이 1, 2, 3, 4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별로 순번을 표시하기 위해서 컨트롤 원본과 누적합계 속성을 이용을 해서 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 문제를 풀게 되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5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바닥글 영역의 txt 페이지 컨트롤에는 페이지가 다음과 같이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을 하라고 하고요. 표시 예를 보게 되면 이렇게 표시를 해주라고 하네요. 그쵸? 해당 부분도 한번 바로 적어볼까요?
자, 우선 현재 페이지 번호가 나온다. 그쵸? 자, 현재 페이지 번호가 나오니까 우선 는을 적고 현재 페이지 번호를 나타내도록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연결 연산자로 해당 기호 연결해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전체 페이지 번호가 나오네요. 자, 전체 페이지 번호를 이렇게 적어주고요. 마지막에 페이지를 연결해서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우선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크게 어렵지 않죠? 자, 해당 유형에서는 반드시 15점 전체 획득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방금 봤던 내용을 액세스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괄로 1번의 회원 목록 보고서를 작성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액세스 개체가 있는 곳에 보면 보고서 중에 회원 목록 보고서라고 있다. 그쵸? 자, 해당 부분에서 저희가 관련 속성을 설정해주면 되겠는데요. 우선 회원 목록 보고서에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 주겠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요. 관련된 속성을 먼저 설정해 보려고 하는데 동그라미 1번의 정렬 기준을 먼저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그룹화 및 정렬이 클릭 안 되어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 해당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아래쪽에 그룹 정렬 및 요약이라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정렬을 추가하면 되겠는데요. 구분이 같은 경우, 자, 구분으로 우선은 그룹화가 되어서 문제가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성명을 기준으로라고 하죠. 그러면 정렬 추가를 해서 성명 필드를 기준으로 정렬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정렬 추가 눌러주시고요. 필드가 성명 필드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죠. 그래서 성명 필드를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정렬 기준은 오름차순 그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그라미 1번의 정렬 기준을 설정을 해주었고요. 그런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문제는 구분 머리끌 영역에 설정을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에 보게 되면 구분 머리끌 영역은 해당 영역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저희는 구분 머리끌 영역 전체에 해당 속성을 설정하기 때문에 위에 파란색으로 된 부분을 클릭을 해서 속성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우선은 해당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요.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보면 이름이 그룹 머리글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관련된 내용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제에 보게 되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하여 출력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반복 실행 구역을 설정해 줍니다. 반복 실행 구역을 아니오에서 예로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페이지 바꿈, 구분 머리글 영역이 시작되기 전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해당 페이지 바꿈에서 구역 전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의 내용, 반복 실행 구역과 페이지 바꿈을 모두 설정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동그라미 3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저희는 txt 구분 컨트롤에 설정을 해주어야 된다. 그쵸? txt 구분 컨트롤은 해당 부분이 txt 구분 컨트롤이에요.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자, 해당 컨트롤을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보면 txt 구분이라고 나오죠. 근데 만약에 실제 시험장에서 컨트롤 이름을 못 찾겠다 했을 때 해당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컨트롤을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 눌러서 txt 구분 컨트롤을 찾게 되면 해당 컨트롤에서 속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txt 구분 컨트롤을 선택한 상태에서 저희는 컨트롤 원본을 설정해 볼게요. 이를 위해서 데이터 탭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데이터 탭에서 컨트롤 원본이 있는 부분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칸이 좁을 수 있어서 확대를 해서 입력을 할게요. 따라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 여기에 바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F2번을 눌러서 확대를 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는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별표를 먼저 적어 주어야겠죠. 별표를 적어주는데 미음을 누르고 한자 버튼 눌러서 숫자 8번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앰퍼샌드로 연결을 해주고요. 그리고 문제에 보게 되면 필드명이 세부 구분이라고 나오죠. 필드명을 대괄호로 구분을 해서 세부 구분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앰퍼샌드로 한 번 더 연결하고 별표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했으면 컨트롤 원본 설정은 다 된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본문 영역의 txt 순번 컨트롤이라고 하네요. 자, 본문 영역의 txt 순번 컨트롤은 해당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자, 실제 시험장에서 못 찾겠다고 가정하고 여기에 이름 상자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에서 txt 순번 여기 있네요. 그쵸? txt 순번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해당 컨트롤이 선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데이터 탭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에서 컨트롤 원본과 그리고 누적 합계를 이용해서 그룹별 순번을 출력해 줄 거예요. 그러면 컨트롤 원본을 어떻게 설정해 주면 되죠? 여기에 는 1이라고 적어주게 되면 해당 컨트롤에 1이라는 값이 다 입력이 되는데 여기에서 누적 합계를 그룹으로 설정을 해주게 되면 그룹별로 컨트롤 원본이 1인 것을 누적 합계를 구하기 때문에 순번이 구해진다고 했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룹별 순번을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컨트롤 원본과 누적 합계를 이용해서 순번을 표시했고요. 해당 방법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옵니다. 다음으로 동그라미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바닥글 영역의 txt 페이지 컨트롤이네요. 페이지 바닥글은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에 컨트롤이 하나밖에 없다. 그쵸? 자, 다시 해당 컨트롤이 될 것 같은데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txt 페이지 컨트롤이다. 그쵸? txt 페이지 컨트롤에 저희가 페이지를 문제에 나온 예시처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바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해당 데이터 탭에서 컨트롤 원본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앞서 풀이한 것과 동일하게 확대를 해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원본 적을 때 우선 는을 적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현재 페이지가 먼저 나온다. 그쵸? 페이지라고 적어주시고 그리고 앰퍼샌드로 연결해 주신 다음에 슬래시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앰퍼샌드로 연결하고 전체 페이지가 나와야겠다. 그쵸? 페이지스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페이지라는 문자를 앰퍼샌드를 통해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셨으면 소괄로 1번에 있는 회원 목록 보고서 관련 문제는 모두 풀이가 되었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풀이를 이렇게 하고 소괄로 2번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액세스 개체에서는 테이블이 있고 그리고 쿼리가 있었다. 그쵸? 그리고 이러한 테이블이나 쿼리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폼을 작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여기에서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볼게요. 저희가 지금 풀고 있는 이 회원 목록 보고서가 레코드 원본이 어디서 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액세스의 이해를 위해서 한 번만 짚어보고 갈게요. 우선은 해당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여기에 클릭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보면 보고서가 나오는데 여기에 레코드 원본으로 회원 종합이 나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액세스 개체를 보면 회원 종합이 쿼리에 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회원 종합 쿼리를 이용을 해서 회원 목록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저희가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한 회원 종합 쿼리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회원 종합 쿼리를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세부 구분이라고 있다. 그쵸? 그래서 저희가 앞서 동그라미 3번에서 풀이를 했던 것 같은 경우에 컨트롤 원본을 설정할 때 별표 그리고 앰퍼샌드 해서 필드명을 입력해 줬잖아요. 그쵸? 필드명, 세부 구분, 그리고 앰퍼샌드 해서 별표를 입력해 줬는데 여기에 있는 세부 구분이 회원 종합 쿼리에 있는 세부 구분 필드에서 가져와서 앞서 저희가 작성한 보고서에 출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이해가 되신다면 잘 따라오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소괄로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괄로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괄로 2번은 저희가 직접 VBA 코드를 작성하는 유형이 나오는데요. 자, 저희가 코드를 직접 작성을 해야 해요.
한번 같이 볼게요. 회원관리 폼 머리글의 CMB 구분 컨트롤에서 어떤 컨트롤이 있는데 컨트롤명이 CMB 구분이라는 컨트롤입니다. 조회해야 할 구분을 선택하면 해당 구분과 동일한 레코드만 조회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라고 하고요. 배점은 5점입니다. 애프터 업데이트 이벤트로 구현을 하라고 하고요. 이 말은 즉슨 클릭을 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저희가 onClick이라는 곳에서 작성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클릭을 했을 때가 아니라 after update라는 이벤트로 구현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당 속성에서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 레코드 소스라는 속성을 사용을 하라고 합니다. 자, 레코드 소스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자, 해당 유형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 암기를 안 좋아하지만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영어 문법과 같이 이거는 암기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구문 유형도 암기가 필요합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게 되면 레코드 소스라는 구문이 있어요. 해당 구문 형식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해당 구문 유형은 밑점 레코드 소스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큰 따옴표 안에 SQL 구문을 작성해주는 형태로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select from 어떤 테이블이나 쿼리를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where 조건을 작성하는 형태로 해서 저희가 코드를 직접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해당 유형에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부터 꼼꼼하게 설명드릴 테니 한 번만 이해하면 관련 내용을 푸는데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한번 같이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해당 유형에 맞게 코드를 우선 작성해 볼게요. 자, 밑점 레코드 소스라고 적어 주시고요. 는 여기에서 select 아스타 별표를 적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from 테이블이나 쿼리명을 적어 주어야 되는데요. 조금 이따 문제에서 보겠지만 세부 구분해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우선은 세부 구분이라고 적어 주세요. 해당 부분은 문제에서 확인을 하면서 풀어야 돼요. 우선은 구문 설명을 위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from 세부 구분이라고 적어 주고요. where 구분 코드는 CMB 구분이라고 적어 주신 다음에 큰 따옴표를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밑점 레코드 소스라는 구문을 먼저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select asta from까지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테이블이나 쿼리를 어디서 가지고 올지는 문제에서 확인을 해 주어야 됩니다. 즉, 회원 관리 폼이 있잖아요. 이 회원 관리 폼이라는 것은 액세스에서 테이블이 있고, 그리고 쿼리가 있고, 이러한 테이블이나 쿼리에서 폼이나 보고서를 작성을 했을 텐데요. 해당 폼에서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한 테이블이나 쿼리명을 입력을 해주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우선은 해당 부분이 세부 구분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부 구분이라고 먼저 적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where 뒤에 나오는 조건문을 작성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볼게요. where 어떤 필드를 가져올지 적어 주어야 되는데 문제에 보게 되면 CMB 구분 컨트롤에서 조회해야 할 구분을 선택하면이죠. 그러면 구분 코드라는 필드가 있을 거예요. 이 세부 구분이라는 테이블이나 쿼리에 필드명이 구분 코드가 있는데 모든 구분 코드에 해당하는 것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구분 코드의 내용이 CMB 구분이라는 컨트롤에 있는 것과 일치하는 것만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 보면 CMB 구분 컨트롤에서 조회해야 할 구분을 선택하면 해당 구분과 동일한 레코드만이라는 게 이 웨어문에 작성이 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구분 코드 필드의 값이 CMB 구분에 있는 즉 CMB 구분 컨트롤에 입력된 값과 동일한 것만 가지고 오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쵸? 여기까지 하고 구문이 완성되면 너무 좋겠지만 여기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 부분을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여기까지 했으면 구문의 50%를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구문 형식에 맞게 작성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희가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한 세부 구분에 들어가게 되면 이 구분 코드 필드가 문자예요.
이것은 문제를 풀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회원 관리 폼에서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한 게 세부 구분이라는 테이블 아니면 쿼리가 있을 거예요. 그 테이블 아니면 쿼리, 즉 레코드 원본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구분 코드라는 필드가 있을 텐데 해당 구분 코드 필드의 데이터가 문자 데이터예요. 이것은 문제를 풀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분 코드 필드의 데이터 형식이 문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CMB 구분에 입력될 내용이 문자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구분 코드 필드의 데이터가 문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CMB 구분에 들어올 게 문자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문자 데이터라서 CMB 구분에 작은 따옴표로 문자 표시를 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미점 레코드 소스는 select asta from 세부 구분에서 왔고요. 그리고 나서 where 구분 코드는 CMB 구분이 문자 데이터가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작은 따옴표를 입력을 해주고 큰 따옴표를 닫아줍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게 컨트롤은 앰퍼샌드 연결 연산자로 연결을 해주어야 돼요. 자, 우선은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명, 즉 CMB 구분은 앰퍼샌드로 연결을 해서 표시를 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미점 레코드 소스는 select asta from 세부 구분에서 가지고 오는데 여기에 where 조건문이 들어갔고요. 그런 다음에 구분 코드는 작은 따옴표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CMB 구분은 컨트롤 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앰퍼샌드로 연결을 해주어요. 그리고 나서 CMB 구분이라는 컨트롤을 적어주고요. 그리고 앰퍼샌드로 연결해서 나머지에 있는 부분을 적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된 것은 여기 작은 따옴표까지는 여기 그대로 내려왔고요. 이 CMB 구분이라는 컨트롤명을 이 앰퍼샌드로 연결을 하고 나머지 부분도 그대로 적어준 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을 제외하고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돼요. 즉, 큰 따옴표로 묶어서 해당 부분을 완성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미점 레코드 소스는 select asta from 그리고 세부 구분 where 구분 코드는 여기까지 똑같이 적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큰 따옴표로 묶어 주어야 된다고 했죠. 자, 여기에 큰 따옴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해당 부분에 맞게 큰 따옴표로 완성을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앰퍼샌드 연결하고 CMB 구분을 적어주게 되고요. 앰퍼샌드 연결하고 그리고 해당 부분에 보게 되면 큰 따옴표로 시작하는 게 없죠. 그래서 큰 따옴표로 시작하는 것 적어주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마지막에 한 것은 큰 따옴표로 컨트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즉 해당 컨트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큰 따옴표로 묶어서 구문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해당 부분까지 적게 되면 이제 미점 레코드 소스의 구문 작성이 완성된 거예요. 자, 말씀드렸듯이 해당 부분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하나씩 적으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코드 작성을 하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드렸지만 해당 구문은 구문 형식은 우선 암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나오는 구문 작성하는 방법은 이해가 필요해요. 해당 부분을 이해를 하면 구문 작성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이 각 단계들을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서 같이 실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액세스를 통해서 직접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괄로 2번의 폼에서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작성할 폼은 회원관리 폼이다. 그쵸? 그럼 왼쪽에 있는 액세스 개체에서 폼 있는 곳에 보면 회원관리 폼이 있습니다. 해당 폼의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폼을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 주세요.
자, 여기에서 저희가 작업을 할 컨트롤 이름이 CMB 구분이에요. 자, CMB 구분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기 이름 상자에서 CMB 구분을 클릭해서 컨트롤을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 CMB 구분 여기 있네요. 자, 보니까 해당 부분이 CMB 구분이고요. 여기서 저희가 코드를 작성할 곳이 이벤트 탭에 들어가게 되면 문제에 보면 애프터 업데이트 이벤트죠. 여기에 보면 애프터 업데이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클릭을 해서 여기 점점점 있죠. 점점점 부분 눌러서 코드 작성기 가서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우선은 여기에서 저희가 아까 구문 형식에 보면 테이블이나 쿼리를 찾아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어떤 테이블이 있고 폼이 있어요. 그쵸? 해당 테이블이나 쿼리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회원 관리 폼이라는 폼을 만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때 사용한 레코드 원본인 테이블이나 쿼리를 우선 찾아줍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한번 찾아볼게요. 이를 위해서 여기 해당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게 되면 이 폼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데이터 탭에 들어가 주시고요. 그러면 레코드 원본이 세부 구분이라고 나옵니다. 그쵸? 자, 세부 구분이 어디 있는지 볼까요? 자, 왼쪽에 있는 액세스 개체에서 보게 되면 세부 구분이 테이블에 있네요. 자, 그러면 해당 테이블로 우선 들어가 볼게요. 세부 구분 테이블을 보게 되면, 아, 그러면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회원 관리라는 폼은 이 세부 구분이라는 테이블에서 레코드 원본을 가지고 와서 작성된 폼이구나를 알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보게 되면 조회할 구분을 선택하면이죠. 그러면 구분 관련된 내용이 있는 필드가 여기에 보면 구분 코드라는 필드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게 구분 코드의 필드가 문자 데이터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해당 필드명은 구분 코드라는 필드란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되셨으면 저희가 이제 코드를 작성할 건데요. 자,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회원 관리 폼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방금 부분에서 알게 된 것은 어떤 테이블이 있고, 그리고 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이나 쿼리를 이용을 해서 폼을 작성을 했는데요. 자, 해당 회원 관리 폼입니다. 회원 관리 폼에서 테이블이나 쿼리를 이용을 해서 작성을 했을 텐데, 이때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한 게 세부 구분이라는 테이블에서 사용을 했다. 그쵸? 자, 세부 구분이라는 테이블에서 해당 레코드 원본을 사용을 해서 회원 관리 폼이라는 폼을 작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저희가 구문 형태가 미점 레코드 소스는 select 아스타 from 테이블이나 쿼리명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where 뒤에 조건이 들어가는 형태로 구문이 완성이 됐었습니다. 그쵸? 그러면 저희가 방금 확인한 것은 해당 폼에서 가지고 올 테이블이나 쿼리명을 확인을 했고요. 여기에 들어갈 게 세부 부분 테이블에서 가져왔다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저희가 조건문에서 사용할 때 필요한 내용들을 알아봤는데 이때 알게 된 것은 구분 코드라는 필드를 확인했어요. 즉, 필드명이 구분 코드라는 필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우선 첫 번째로 알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구분 코드 필드에 사용된 데이터가 문자 데이터란 것을 확인했어요. 그쵸? 문자 데이터란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문제의 조건에 보게 되면 조회할 구분을 선택하면, 즉, 이 CMB 구분이라는 컨트롤이 있습니다. 이 CMB 구분이라는 컨트롤도 동일하게 구분 코드랑 일치하는 내용을 조회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쵸? 구분 코드가 문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CMB 구분에 들어갈 것은 문자 데이터란 거죠. 그래서 CMB 구분은 동일하게 문자 데이터가 들어가겠구나.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혹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문제 풀고 나서
저희가 122쪽에 있는 레코드 소스 구문 형식을 정리하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우선은 코드를 직접 작성해 볼 건데요.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코드 작성을 위해서 CMB 구분 컨트롤을 클릭해 주세요. CMB 구분 컨트롤을 클릭하고 여기에 보면 이벤트 탭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벤트 탭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작성할 속성은 애프터 업데이트다. 그쵸? 해당 부분에서 오른쪽에 있는 점점점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코드 작성기를 눌러 주시고 아래쪽에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이러한 저희가 코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작성을 해볼게요. 우선은 구문 형식에 맞게 mid.record source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탭 버튼을 누르면 자동 완성이 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mid.record source라고 적어주시면 자, 해당 부분에서 탭 버튼 누르면 이렇게 완성이 돼요. 자, 그리고 SQL 구문을 큰 따옴표 안에 적어 주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select, from, 테이블이나 쿼리면 확인했었죠? 아까 확인했던 테이블명이 세부 구분이라는 테이블이었습니다. 그리고 where하고 조건문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세부 구분이라는 테이블에 있는 필드명이 뭐였죠? 구분 코드였죠. 자, 그러면 구분 코드 필드의 값과 뭐가 같아야 돼요? 이 CMB 구분이라는 컨트롤에 입력될 값과 같은 것만 조회를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했으면 구문 형태에 맞게 작성을 한 게 되고 50% 완성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두 번째로 저희는 구분 코드 필드의 값이 문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CMB 구분에 올 데이터도 문자 데이터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CMB 구분 사이에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적어줍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두 번째 단계가 완성된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컨트롤과 나머지 부분을 앰퍼샌드 연결 연산자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해당 컨트롤 CMB 구분과 나머지 부분을 앰퍼샌드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에 앰퍼샌드로 연결을 하고요. 이 컨트롤명 사이에는 띄어쓰기를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띄어쓰기 해서 앰퍼샌드로 연결을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세 번째 단계까지 완료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컨트롤을 제외하고 큰 따옴표로 묶어주시면 된다고 했죠. 자, 여기에 큰 따옴표로 시작하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까지 해서 큰 따옴표로 묶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도 한 칸 띄워주고 큰 따옴표로 묶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네 번째 단계에 걸쳐서 작성한 이 한 줄의 코드가 소갈로 2번의 정답이 되고요. 이 해당 한 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구문 형식은 외워야 되지만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은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작성을 했으면 위쪽에 있는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액세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 작성을 했는데요. 과연 잘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위에 회원관리 폼에서 폼 보기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컨트롤에서 한번 값을 선택해 볼게요. 자, 제가 B라고 선택을 하면 이 CMB 구분에 있는 값과 같은 내용만 아래쪽에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여기 B에 해당하는 레코드만 조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C를 선택하게 되면 구분 코드가 C만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소갈로 2번의 풀이는 완료가 되었고요. 자, 해당 내용 당연히 처음에 바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그래도 이해하고자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해당 레코드 소스 구문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복습을 하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앞서 배웠던 레코드 소스 구문을 한 번만 더 복습을 하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교재는 1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 저희가 배웠던 구문은
레코드 소스라는 구문입니다. 자, 우선은 해당 구문 형식은 외워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점 레코드 소스는 큰 따옴표 안에 SQL 구문을 적어주면 되는데 select asta from 그리고 테이블이나 쿼리가 들어가는데 해당 테이블이나 쿼리 즉 이 레코드 소스를 주로 폼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폼에서 사용한 레코드 원본을 확인을 해주면 된다고 했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테이블이 있고, 그리고 쿼리가 있습니다. 그쵸?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쿼리를 만들 수도 있고, 쿼리는 또 다른 쿼리를 이용해서 쿼리를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쵸? 아무튼 테이블이랑 쿼리가 있고요. 이러한 테이블이나 쿼리를 이용해서 폼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도 만들 수가 있었죠. 자, 여기에서 폼에 사용된 레코드 원본, 즉 어느 테이블이나 어느 쿼리에서 가져왔는지 폼에서 확인을 해주고요. 그 확인한 레코드 원본에 해당하는 테이블이나 쿼리명을 적어줍니다. 그쵸? 그리고 웨어문 뒤에 조건을 적어주면 해당 구문이 완성되게 됩니다. 근데 이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 조건 부분에 작성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알아볼 것은 이 웨어 구문에서 필드의 데이터 형식이 문자인지 아니면 숫자인지 아니면 날짜 데이터인지에 따라서 구문 형식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복습을 할 예정입니다. 한번 아래쪽의 예제를 보겠습니다. 우선 예제 1번 먼저 보겠습니다. 예제 1번. 조건에 사용되는 필드의 데이터 형식이 문자 데이터인 경우에요. 문자 데이터인 경우는 저희가 앞서 문제를 풀어봤던 예제인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우선 아래쪽에 실제 정답은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 이 정답이 나오기까지 풀이 순서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구문 형식에 맞게 먼저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이때 미점 레코드 소스는 적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큰 따옴표 안에 적어주면 되죠. 큰 따옴표 안에 select asta from 이라고 적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 세부 구분이라는 테이블을 가지고 왔었다. 그쵸? 이 세부 구분이라는 테이블을 저희가 어떻게 확인을 했었죠? 해당 폼에 접속을 해서 저희가 레코드 원본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쵸? 이 폼에서 사용할 레코드 원본을 확인을 했었고 그 레코드 원본에 해당하는 부분이 세부 구분 테이블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where 뒤에 조건문을 적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이 CMB 구분에 해당하는 필드가 구분 코드라는 필드였기 때문에 where하고 구분 코드는 CMB 구분. 즉, 이렇게 되면 CMB 구분 컨트롤에 입력된 값과 그리고 구분 코드의 값이 같은 데이터만 조회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50% 작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래쪽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쪽 단계를 보게 되면 저희가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한 세부 구분 테이블에 가서 보게 되었을 때 구분 코드라는 필드가 있었어요. 그쵸? 근데 해당 구분 코드라는 필드가 문자 데이터였죠. 그래서 구분 코드 필드의 데이터 형식이 문자이므로 CMB 구분에 들어갈, 즉 CMB 구분 컨트롤에 입력될 값이 문자 데이터였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로 구분을 해주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해당 레코드 원본에 접속을 해서 해당 필드를 확인을 했었어요. 그쵸? 해당 필드의 데이터 형식을 확인을 해 주어야겠죠. 해당 필드의 데이터 형식을 확인을 해보니 문자 데이터였고 구분 코드 필드가 문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CMB 구분 컨트롤에 들어올 거는 문자 데이터가 돼요. 그래서 작은 따옴표로 구분하는 게 그 다음 단계였습니다. 한 번만 같이 더 적어볼게요. 큰 따옴표 안에 구문만 같이 적어보겠습니다. 자, select 적어주시고 아스타 별표. 아스타면 모든 필드를 가져와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아무튼 해당 구문에서는 그냥 아스타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from 세부 구분이라고 적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where 뒤에 조건문을 적어주면 되는데 구분 코드는 CMB 구분인데 CMB 구분 컨트롤에 들어올 게 문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서 완성해 주시면 돼요.
그쵸? 이렇게까지 했으면 두 번째 단계가 완료가 되었고요. 자, 다음으로 컨트롤과 나머지 부분을 앰퍼샌드라는 연결 연산자로 연결을 해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미점 레코드 소스는 하고 CMB 구분에서 해당 컨트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컨트롤명이 되죠. 이 컨트롤명 앞뒤로 해서 앰퍼샌드 연산자로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 부분도 같이 적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 select라고 적어주시고 아스타 from 세부 구분에서 왔고요. 그런 다음에 where 구분 코드는 작은 따옴표까지 적어주고 그리고 여기서 컨트롤명이 CMB 구분이죠. 그럼 CMB 구분 양쪽으로 해서 앰퍼샌드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앰퍼샌드 연결하고 CMB 구분이라고 적어주고 앰퍼샌드 연결 그리고 뒤에 있는 나머지 작은 따옴표 하나, 큰 따옴표 하나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세 번째 단계에서 컨트롤과 나머지 부분을 앰퍼샌드로 연결하는 것까지 완료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저희가 할 것은 컨트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큰 따옴표로 처리를 하게 되면 해당 구문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위쪽의 예제를 보면 select, asta, from, 세부 구분, where 구분 코드까지 그대로 다 오고요. 여기에서 큰 따옴표로 시작을 했으니까 큰 따옴표로 마무리를 해주면 되고 그리고 앰퍼샌드 그대로 컨트롤명 앰퍼샌드 그대로 내려오고요. 여기서도 큰 따옴표로 시작을 하는 부분 이 부분을 넣어서 완성을 시켜주면 됩니다. 해당 구문도 한번 적어볼게요. 자, 마지막 큰 따옴표를 묶어주면 되는데 select, asta, from 세부 구분 테이블에서 오고요. 그리고 나서 where 구분 코드 적어주시고 는 작은 따옴표까지 그대로 오고요. 여기에서 큰 따옴표 시작한 부분을 우선은 마무리를 해주어야 돼요. 연결 연산자 전에. 그러면 여기에 큰 따옴표로 우선 마무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앰퍼샌드와 CMB 구분 입력해 주시고 앰퍼샌드 그리고 해당 부분에서 큰 따옴표로 시작을 해주어야 되죠. 그래서 큰 따옴표로 시작을 해주고 위쪽에 있는 나머지 작은 따옴표 하나 큰 따옴표로 마무리를 해주게 되면 네 번째로 컨트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큰 따옴표까지 처리를 하게 되면 해당 부분이 위쪽에 정답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의 SQL 구문 작성을 완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실제로 한 줄이지만 이 한 줄이 나오기 위해서 아래쪽의 풀이 순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됩니다. 해당 부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러한 유형이 네 번째 시간에 배울 미점 필터라는 구문에서도 똑같이 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조건에 사용되는 필드의 데이터 형식이 문자 데이터일 때를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숫자 데이터일 때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건에 사용되는 필드의 데이터 형식이 숫자 데이터일 때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데이터일 때는 문자 데이터일 때처럼 작은 따옴표 처리를 하는 부분이 빠집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볼게요. 우선은 정답을 보면 아래쪽과 같이 나오는데요. 자, 한번 해당 정답이 어떻게 도출되는지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해당 예제에서 보게 되면 이 구분 코드라는 필드가 숫자 데이터 형식이라서 CMB 구분에 들어갈 값이 숫자 데이터일 때를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선은 구문 형식에 맞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까지는 동일하죠. 자, 이때까지 하면 50% 코드 작성을 완성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구분 코드가 문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CMB 구분에 작은 따옴표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 두 번째 부분에서 바로 컨트롤과 나머지 부분을 앰퍼샌드로 바로 연결을 해주면 돼요. 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미점 레코드 소스는 큰 따옴표 안에 select, asta, from 테이블명 세부 구분 테이블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where 조건문이 있었는데 구분 코드는
해당 CMB 구분이 컨트롤명이 되죠. 그러면 해당 부분을 앰퍼샌드로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앰퍼샌드로 연결을 하고 CMB 구분이라고 적고 큰 따옴표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고요. 마지막으로 컨트롤을 제외하고 큰 따옴표로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해당 셀렉트 부분만 다시 적어볼게요. 자, select 아스타 from 세부 구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where 구분 코드는 앰퍼샌드 CMB 구분이 있었죠. 여기에서 이 뒤에는 큰 따옴표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뒤에는 큰 따옴표를 적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 앰퍼샌드 앞에서 큰 따옴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뒤에 부분은 굳이 적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큰 따옴표로 묶이는 부분이 select부터 해서 구분 코드 는까지만 들어가면 되고, 앰퍼샌드로 뒤에 나오는 컨트롤명을 연결하고, 뒤에는 큰 따옴표가 들어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뒤에 어떤 작은 따옴표라든지 이런 의미 있는 코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큰 따옴표를 적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select from 세부 구분 where 구분 코드까지 해서 큰 따옴표로 처리를 해주고요. 앰퍼샌드로 연결을 하고 뒤에는 컨트롤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하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데이터일 때는 이렇게 세 단계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서 봤던 문자 데이터만 이해하면 뒤에 나올 숫자 데이터, 날짜 데이터는 크게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봤던 문자 데이터일 때의 경우를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예제를 볼게요. 이번에는 조건에서 사용되는 필드의 데이터 형식이 날짜 데이터인 경우에요. 저희가 액세스에서 날짜 데이터를 구분할 때 샵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 봤던 문자 데이터와 동일한데 문자 데이터에서는 작은 따옴표로 구분했던 것을 샵으로 구분만 해주면 돼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선은 아래쪽에 코드를 다 완성했을 때 모습이고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문 형식에 맞게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미점 레코드 소스는 select하고 이렇게 where 구분 코드는 CMB 구분이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이때 가정이 구분 코드가 날짜 데이터일 때를 가정하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문자 데이터일 때는 작은 따옴표로 구분을 했으나 이번에는 구분 코드 필드의 데이터 형식이 날짜라고 가정을 하고 풀어보는 거예요. 이때는 샵으로 구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적어보게 되면 자, 미점 레코드 소스는 이렇게 생략할게요. 큰 따옴표로 열고 select 아스타 from 세부 구분 테이블 적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where 구분 코드는 이때 CMB 구분에 들어갈 게 날짜 데이터니까 샵으로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큰 따옴표로 닫아주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앞서 봤던 문자 데이터에서 작은 따옴표가 샵으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컨트롤과 나머지 부분을 앰퍼샌드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당 셀렉트 부분만 적어보게 되면 select 아스타 from 세부 구분 그리고 나서 where라고 적어주고요. 구분 코드는 여기서 컨트롤명이 CMB 구분이죠. 해당 부분 앞뒤로 앰퍼샌드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는 샵이라고 적어주고요. 여기에서 컨트롤명 앞에 앰퍼샌드로 연결하고 CMB 구분 적어주시고요. 앰퍼샌드 연결하고 뒤에 있는 샵과 큰 따옴표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컨트롤을 제외하고 큰 따옴표로 처리까지 해주면 완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샵까지 들어오는데 처음에 셀렉트 문에서 사용했던 큰 따옴표 여는 것을 여기서 마무리해 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샵 부분에서 큰 따옴표로 시작하는 부분이 없죠. 해당 부분을 적어주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적어보면 select from 세부 구분에서 where 구분 코드라고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샵이 있죠. 이 샵 부분과 여기서 열었던 큰 따옴표를 우선 마무리를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앰퍼샌드로 연결을 해서 CMB 구분 앰퍼샌드 그대로 적어주시고 여기서는 시작하는 큰 따옴표가 없죠. 그래서 큰 따옴표를 열고 샵을
괄호로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만약에 여기서 CMB 구문에 들어갈 데이터가 문자 데이터였으면 샵 자리에 작은 따옴표가 들어가면 구문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날짜 데이터일 때는 아래쪽과 같은 순서로 해서 해당 코드가 나온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미점 레코드 소스라는 구문 형식을 배웠는데요. 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당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노트에 순서대로, 즉 풀이 순서대로 한 번씩 적어보다 보면 이해될 타이밍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해당 부분은 한 번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한 번만 이해를 하면 그 다음부터 문제를 풀 때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복습했던 내용을 한 번 더 리뷰를 하면서 직접 손으로 코드를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이번 시간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다음 시간에 샘플 4번 파일을 가지고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을 한 번 더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